자,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제주도에는 봄비가 계속 내려서 저희 벚꽃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육지에선 제주 벚꽃이 많이 피고 있겠죠? 육지 올라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4월 일정 한번 잠깐 안내해 드리면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4월 달에도 전국에서 이런 이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은 서울 쪽에서도 마포, 서울, 그리고 전주에서도 이번에 진행이 되고요. 광양, 남양주, 잠시만 지금 조금 음소거가 문제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저희 제주에서는 혹시 제주에 오시게 되면 16일 날 그때 진행을 하게 되니까 그때 오시면 저랑 같이 한번 만나실 수 있고요.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다른 지역에 각자 있는 그 지역 가까운 곳에서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것도 좀 해결하시고 그리고 맨날 방송으로만 보던 저희 마스터들 얼굴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할 것은 하지 정맥류에 대한 얘기예요. 보통 하지 정맥류가 나이 들면 다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생기는 거지. 뭐 수술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수술만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시술이죠. 수술이라기보다는 시술을 많이 하시는데 시술만 해서 금방 나아지고 완치가 된다기보다는 또 재발하는 경우가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하지정맥류라는 게 왜 생기는지 어떤 부분을 해결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오늘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정맥류란 정맥을 통과하는 피가 제대로 못 가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래 서 있게 되면 혈액의 압력으로 판막이 계속적으로 무리를 받게 돼요. 그 기능이 약화가 되고 혈액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했을 때 그 혈관에 늘어나고 염증이 생기고 혈전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하지정맥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굉장히 심한 경우도 있고 그냥 보통 청소년기에도 사실 이거는 하지정맥류가 일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에는 도대체 왜 생길까? 나이 들어서 생긴다는데 청소년기 아이들도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생길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특히 사람이 정맥 부담이 큰 다리 쪽, 하지 쪽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고 하는데 실제로 하지에만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 팔 쪽에 생기는 분도 계십니다. 정맥류라고 그러죠, 그때는. 이 정맥류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 사실 이렇게 심한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그 혈관에는 우리 판막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전체 혈관에 다 있는 건 아니고 하지 쪽에 있는 혈관은 우리 심장으로 다시 피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중력이 계속 누르고 있죠. 그래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혈관 안쪽에 판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정체가 돼서 거꾸로 다시 내려 역류하는 거를 이 판막이 막아주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데 이 올라갈 때 우리 그 근육이 근육이 옆에서 혈관 벽에 압력을 주어서 혈관이 쭉쭉쭉 피를 갖다 위로 올리게 되죠. 근데 그 역할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판막이 늘어지면서 혈관이 여기 애기 혈관에 고이게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단면이 보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하지 정맥류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통증이 없는 분도 계세요. 이제 이건 나는 얼굴에도 있는데 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한번 보시면은 허벅지나 얼굴 쪽에 이렇게 혈관이 보이게 되는 거는 보통 하지정맥류가 아니라 모세혈관이 좀 비대해진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 이런 거는 거미정맥이라고 저희들 흔히 얘기를 합니다. 거미정맥은 하지정맥류 안에 혈액이 좀 하지정맥류가 이제 혈액이 압력이 생겨서 혈관이 늘어나는 그리고 판막이 늘어나는 그런 것이 원인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미정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어요.
아기들 같은 경우 피부가 얇은 아기들 보면 얼굴이 약간 검이 뿔긋뿔긋하게 혈관이 보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눈가라든지 입가 주변에 코 주변에 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임신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거미정맥류나 하지정맥류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데 이런 사진으로 보통 많이 보이게 되죠. 실제 울퉁불퉁한 그 크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그리고 이 하지정맥류도 단계를 나눠보실 수 있어요. 1단계는 굉장히 흔하게 보셨을 거예요. 이건 나도 있는데? 나 그냥 혈관이 비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이 정도는 생기고 있어. 라는 분도 계실 거고요. 2단계, 3단계 진행하게 되면 3, 4단계부터는 질병으로 완전히 분류가 돼서 병원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 하지정맥에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정체하게 되면 거기 혈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렇게 피부 색깔이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게 더 심해지게 되면 궤양도 생기고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심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보통 통증은 3단계 후반기 정도부터 통증이 보통 발생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 정도 돼도 통증이 안 느껴지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단지 나 좀 다리가 좀 뻣뻣한 것 같아. 근육이 좀 다리가 종아리가 잘 붓는 것 같아. 밤에 잘 때 좀 쥐도 잘 나. 그런 경우는 내가 요 하지 정맥류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원인을 추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통증이 실제로 이제 생기는 단계는 4단계서부터는 통증이 본격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후끈거리거나 무거움도 있고요. 근데 이게 아침에는 좀 괜찮고 주로 밤이나 오후쯤 가면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우리를 누르기 때문에 하지 쪽으로 계속해서 압박이 저녁이 될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주로 증상이 오후나 밤에 많이 증상이 강해지고요. 아침에는 우리가 누워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 하지 쪽으로 몰려있던 혈액이 심장 쪽으로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는데 왜 다르지? 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저 사람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체액이 그냥 붓는 부종인 경우하고 부종하고 같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내 발목이 부었나 안 부었나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발목이 많이 부었을 경우는 단순히 하지정맥류만이 아니고 림프 부종일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접근법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지정맥류를 좀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은 그냥 혈관에다가 이렇게 표피로 보여지는 꼬인 혈관에다가 약물을 넣어서 그 혈관을 막아버리는 그런 시술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데 심한 경우에는 실제 그 깊은 심부 속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심부 속에 있는 정맥류에 문제가 생겨서 겉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을 사실 하시게 돼요. 자, 혈액의 흐름을 보면은 표제 정맥이라는 표피 쪽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정맥이 있고요. 심부 쪽으로 지나가는 심부 정맥이 있어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관통 정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왔다 갔다 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심부 정맥을 통과한 혈액이 대부분 복부 대정맥, 우리 뱃속에 있는 정맥을 지나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신부정맥의 경우 혈액 운반의 보통 한 90%를 얘가 담당을 하게 돼요. 가운데 있는 정맥이. 그리고 표제 정맥이 10% 정도가 감당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10% 정도의 혈액을 담당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괜찮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울퉁불퉁 튀어나온 게 내가 보기에 전부 다 이 표제 정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된 혈관이 이렇게 몰리면서 혈관이 확장돼서 유관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게 되면은 심하게 나는 역류가 일어났구나. 그런데 원인이 이 겉에 있는 표피에 있는 그 혈관이 아니라 심부 속에 있는 정맥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혈관들의 길이가 허벅지 안쪽 그 서해부 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발 뒤쪽 오금 쪽에서 내려오는 혈관이 있는데 보통 이 오금 쪽에서 내려온 혈관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 오금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종아리도 많이 단단하게 경직이 됩니다.
그럼 정맥을 없애도 된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제 정맥은 혈관이 그렇게 혈액이 많이 지나가지 않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시술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또 재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없애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나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일단 우선이실 것 같고요. 하지정맥류의 원인을 좀 보면은 우선 비만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살이 찌게 되면 혈관이 압박을 받게 되고 정맥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근력이 또 약해진 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 쪽에서 순환이 더 나빠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식단이 좋지 못하면 특히 식단이 좋지 못하면 고혈압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혈관의 압력이 과부하가 생기게 되고요. 임신은 호르몬으로 인해서 혈관 탄력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화는 혈관 탄력을 당연히 좀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빨리 늙지 않는 방법, 혈관 탄력이 나빠지지 않는 방법, 혈관 탄력을 그 젊었을 때처럼 유지하는 방법을 꾸준하게 공부하시고 몸에 익히셔서 계속해서 우리 혈관이 젊을 때처럼 20, 30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또 원인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운동 부족이겠죠.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근력이 약화가 되기 때문에 하지에서 혈관을 밀어 올려주는 근육이 약화가 되고 혈관이 점차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흡연이 고혈압 유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흡연이 뭐 백해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흡연 때문에 혈액의 점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혈관 탄력도 손상되고 혈관 벽도 손상되고 이게 사실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켜서 이런 하지정맥류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흔하게 유전력도 사실 있어요. 근데 유전력도 있지만 유전과 환경의 문제, 부모의 환경의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유전이 똑같다고 해도 우리 일란성 쌍둥이도 나중에 자랐을 때 환경이 다르면 다르게 자라는 것처럼 분명히 다르게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체형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습관은 다리를 꼬는 자세, 그죠? 그리고 심하게 종아리에 부하를 줄 수 있는 그런 스웨이백 같은 자세, 그런 자세를 했을 경우에도 종아리 쪽에 많이 과부하가 걸려서 근육이 경직되고 혈관 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인데, 찜질방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굉장히 찜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적당한 찜질은 우리 몸이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이완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지나친 찜질이나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탄력을 좀 늘어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을 못 시킨 상태로 지속적으로 뜨거운 곳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혈관 탄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는 방법 직접적으로 보면 일단은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들어주면 심장으로 혈액이 잘 가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장기간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경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좀 자주 스트레칭하고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 식단을 조절하시고 가볍게 늘 걸어주시게 되면은 심장 혈관 탄력에도 좋아지고 하지 정맥류도 좋아지실 거예요. 자, 마사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 이거 다 했는데 그래도 좀 더 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자, 발목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마사지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어요. 자, 1번은 발목부터 무릎을 갖다가 무릎 쪽으로 발목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정강이뼈 바로 옆에 근육을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뼈를 기준으로 양쪽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 사이, 뼈 사이 근육을 이렇게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그 가운데를 살살살살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훨씬 발의 부종도 줄어들고 종아리 부종도 줄어드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 쪽으로. 무릎을 양손으로 쥐고 원을 빙글빙글 그리듯이 무릎 주변을 풀어주세요. 무릎 주변을 잡고 있는 우리 근육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무릎 관절을 중심으로 아래 허벅지 쪽과 종아리 근육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주시게 되면은 무릎 통증에도 사실 완화가 되게 많이 되세요. 그리고 늘어져 있는 뒤쪽, 오금 쪽인데도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우리 종아리를
종아리가 받치고 있는 것들이 위에 모든 신체인데 그중에서 직접 연결된 것이 허벅지 뼈잖아요. 허벅지 근육이 우리 종아리 운동하고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도 좀 풀어주는데 허벅지를 갖다가 잡고 그냥 반으로 쪼갠다는 느낌으로 사과 쪼개듯이 꾹꾹꾹 눌러가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허벅지를 갖다가 딱 모은 상태에서 다리 관절 부위, 서해부 쪽이죠. 서해부 쪽을 갖다 지그시 눌러서 림프 순환이 좀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같이 혈액 순환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셀프로 집에서 마사지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해보니까 1번 방법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 뼈 사이를 이렇게 바르듯이 해주는 거, 그렇게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정맥경 우리 자세가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생길까 보시면은 무릎 관절이 뒤로 늘어났죠. 이렇게 되면 앞에 무릎 관절은 부하가 걸려서 많이 지나치게 눌려서 연골이 닳게 되고요. 뒤쪽에 있는 뼈를 잡아주고 있는 인대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다리 뼈의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이라 그러면 뼈가 관절을 중심으로 뒤쪽으로 관절이 각도가 꺾이게 되죠.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눈으로 그냥 보기에도 아파 보이시죠? 당연히 무릎 관절 아프고 종아리 뒤쪽은 계속 붓고요. 이 종아리 뒤쪽도 단단해지고 이 하중을 우리 몸의 하중을 모든 종아리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골반 보시면 골반이 앞으로 밀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정상적인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관절들이 관절이 우리가 체중 부하를 앞으로 배를 쑥 내미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흔합니다. 뒤쪽으로 관절이 꺾이는 자세가 이렇게 됐을 때 뒤쪽 햄스트링, 우리 허벅지 뒤쪽 근육은 좀 짧아지게 되고 앞쪽 근육은 너무 지나치게 늘어나고 약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이제 일을 하다 지쳐서 단단하게 뭉치게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혈관도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겠죠. 그러면서 하지 정맥류가 같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걸 갖다가 그럼 우리가 바꿔주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배를 내미는 자세를 바꿔주고요. 그리고 늘어난 햄스트링, 짧아진 햄스트링하고 그다음에 앞쪽에 허벅지, 허벅지 앞 뒤쪽을 내가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운동으로 관리해주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실 발목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걸어가다가 잘 걸려서 넘어지세요. 특히 오른쪽, 왼쪽 좌우가 다른 분들 있죠? 나는 왜 맨날 오른쪽만 걸려 넘어지지? 계단 올라가다가 왜 맨날 나는 오른쪽만 걸리지?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왼쪽 좌우 균형, 오른쪽이 좀 더 심한 반장슬, 백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백리가 반장슬이 이렇게 꺾이는 관절이 있으면 어떤 분은 오다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X다리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위쪽에 있는 뼈하고 아래쪽에 있는 뼈의 각도가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앞뒤로도 틀어지지만 좌우로도 틀어질 수 있겠죠, 관절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근육의 약화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오다리, X다리도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교정을 할 수 있는, 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번은 사실 굉장히 어떤 질환에든 어떤 근골격계 질환에든 이것은 그냥 원칙이에요. 몸을 바로 세울 줄 알아야 우리 몸에 적당한 그 부하가 중력을 흘려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그때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사진은 정상적인 자세는 아니세요. 몸이 앞으로 밀려 있죠. 종아리가 뒤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종아리가 앞으로 좀 더 가고 몸이 복근하고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서 좀 더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몸을 바로 세우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약해진 근육하고 늘어진 근육을 갖다가 좀 잡아주는 운동. 자, 대퇴사두근은 어디냐면 허벅지 앞쪽이에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너무 힘이 없으면 이렇게 몸이 밀리게 되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갖다가 먼저 저희가 단단하게 해주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앉아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엉덩이 쪽, 여기 대둔근 아래쪽 대둔근하고 햄스트링이 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을 갖다가 두 가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앉아서 하실 거예요. 지금 앉아서 대퇴사두가 허벅지 근육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는 운동인데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늘 하시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지 마시고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뻗어서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가 굉장히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내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쭉 뻗어서 허벅지에 힘을 줘서 다리를 살짝 허벅지 살짝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힘드신 분은 그냥 살짝 내린 상태로 허벅지 힘만 들어간다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요것을 한 5번 정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는데 가능하신 분은 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아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엉덩이가 좌골이 양쪽이 바닥에 정확하게 엉덩이 손 넣으시면 뼈 닿아요. 이 부분이 좌골입니다. 이것을 바닥에 정확하게 양쪽이 균형 있게 놓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쪽을 드는데 힘들다고 몸을 이렇게 비틀면 오히려 골반이 틀어지겠죠? 그래서 골반은 바로 세운 상태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엉덩이 밑에 대둔근하고 햄스트링이라는 부분을 이제 운동을 하실 건데, 자, 대둔근은 대둔근은 요 엉덩이 밑에 있는 큰 근육이에요. 엉덩이 주로 아래쪽을 갖다 힘을 담당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센 근육입니다. 근데 얘가 약해져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자, 요걸 갖다 강화시키면서 엉덩이 밑에 허벅지 뒤쪽, 이쪽 근육이 짧아서 우리 유연성 운동 있죠. 그걸 잘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선 상태에서 자, 여기 고관절 서해부를 뒤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천천히 밀어주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서 무릎은 저절로 굽혀져요. 무릎을 굽혀서 엉덩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무릎이 저절로 굽혀집니다. 쭉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은 내 엉덩이 밑쪽 대둔근 쪽에 힘이 완전히 많이 실리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각도가 달라요. 여기하고 허벅지 밑에 여기가 쭉 내려가다 가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멈춰서 10가지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엉덩이 꼬리뼈를 밀어서 올리듯이 일어나서 무릎이 저절로 펴지게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엉덩이 근육이 강화된과 동시에 햄스트링, 이 뒤쪽 근육이 힘을 쓰게 되면서 스스로 이완을 시키게 돼요. 저절로 스트레칭이 돼요. 이 동작만으로도. 그렇게 되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번 정도만 하게 돼도 엉덩이 쭉 밑으로 우리 유연성 테스트 하는 내려갈 때 여기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펴지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2가지 운동 알려드렸고요. 자, 다음번에 혹시 바코드에 오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이 운동은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제가 쓴 자료는 이런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검증된 자료를 썼으니까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주시고, 자, 다음번에 또 제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하게 우리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음, 예, 많은 분들 또 후기를 남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채팅으로 오늘 느끼셨던 감정들 또 남겨주시고 또 궁금하신 질문들이 있으시면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또 마스터님이 메모하셨다가 다음번 준비하시거나 바코드나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할 겁니다. 오늘 또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또 함께 즐겁게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정돈을 해주시고요. 자, 어제 우리가 66회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33 스쿼트 아시죠? 33 스쿼트를 할 겁니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개수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계 지점, 실패 지점까지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두 개를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하시고요. 그 개수를 기억하셨다가 그 개수를 계속해서 이번 주에 추가를 해서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66개를 거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 삼아 말씀을 다시 드리면 뒤에 이제 의자를 두시고요. 의자에 닿을 듯 말 듯 내려가다가 의자에 완전히 쿵 앉지 마시고 의자에 가볍게 엉덩이를 터치하고 올라온다라는 생각으로만 앉아주셔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오늘 33 스쿼트 할 겁니다. 자, 33 스쿼트 시범 동작 다시 보여드릴게요. 전체 앉는 것을 3번으로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3번. 하나, 둘, 셋. 여기 최대 지점까지 앉았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3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완전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오늘 12개 준비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자, 첫 번째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둘.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 세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셋.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넷.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내려가고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일곱.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여덟.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하나, 둘, 셋. 아홉.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열.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잠깐 멈춥니다. 멈춥니다.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마지막 한 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12. 오케이. 박수. 어렵게 해요. 자, 심호흡 하시고 호흡 조절하겠습니다. 자극을 조금 더 줘봤는데요. 12개 가볍게 하셨겠지만 66개만큼 힘든 자극이 충분히 몸에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하시겠습니다. 자, 자료를 잠깐 준비하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 하시고 예, 자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카메라 켜신 분들이 많이는 계신데 천정을 바라보고 카메라가 천정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뭐 여의치 않으시면 카메라를 켜실 수 없겠죠. 그러나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켜고 우리가 또 같이 집중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앱의 출시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4월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수정 보완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이 앱을 통해서 12초 만에 바른 자세와 나의 자세를 비교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어떤 체형 변화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바로 우리 슬리밍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앱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와 또 사용 부탁드리겠고요. 자, 바쿠리에 대해서는 일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창업 설명회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국 4개 지역에서 창업 설명회가 진행이 됩니다. 4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오후 2시고요. 대전 DCC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KTX가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또 뭐 대중교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가용도 있으실 거고요. 창업 설명회 오시면요. 여지껏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직업에 그리고 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 남들이 하지 않는 진입 장벽이 다소 지금은 높지만 그러나 많은 대중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회의 눈을 가지신 그런 기회의 행운을 가지신 그분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한번 창업 설명회를 참석하셔가지고 저와 또 우리 임직원분들과 함께 슬리밍고의 비전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아보자 139일차 진행하는 저는 슬리밍고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엄태호라고 합니다. 계속 성공하는 자기경영 113번째 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4일이고요. 다산의 메시지로 하루를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논어의 말씀인데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위기를 보면 목숨을 바치며 희미해진 약속이라도 잊지 않는다면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뭐 뭐든지 간에 한 번쯤 기준과 원칙 그리고 도덕적 개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그 기본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하는 행동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들은 비로소 전보다 더 완성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에 우리가 공조하면 안 되고 이익이 발생됐을 때 이 이익이 의로운지를 살펴보라는 또 위기가 발생됐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그 위기의 현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아주 숭고한 가치죠.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뭐 뉴스, 사회 뉴스 이런 것들을 뭐 자주 이렇게 많이 보진 않습니다. 경제 쪽만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한데 그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요즘에 이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자기중심적을 더 넘어서서 자기 외면에 가까운 그런 행동들. 그래서 타인의 위험에 어떻게 보면 좀 방치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행동에 내가 서슴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위험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들이 뭐 연락을 안 한다든지 뭐 119에 이런 신고를 안 한다든지 그로 인해서 더 피해가 발생되는 현장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생명에 처해 있을 때도 어떻게 보면 CPR이라든지 뭐 이런 이 심폐소생술 같은 것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 법이 그죠? 이 법이 그걸 시행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뒤집어 쓰게 되는 어떤 그런 법률의 부재도 어떻게 보면 이제 행동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고귀한 용기가 진짜 완성된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사는 사람과의 신의를 지키는 일은 먼 이상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해야 될 덕목이다. 그래서 오늘은 신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이 자기 경영 시간에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우리가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이 핵심, 어떻게 보면 이 목표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신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신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어떤 능력이고, 또 금융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할 때도 신용이 있어야만 은행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금융 활동을 하는데 큰 제재가 없이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용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나쁜 사람들에 비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조금 더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이제 융통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자 능력이 저는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뭐 신뢰라는 말로 같이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용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작은 약속들, 여기에 나옵니다. 논어에서 희미해진 약속이라도 내가 말을 뱉고 지키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완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보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 그 사람한테 돈을 갚기로 했는데 지금 몇 달째 안 갚고 있어. 그렇다면 오늘 얼마라도 갚으면서 생각하고, 그리고 갚기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대부분이 그런 약속들에서 내가 이제 그런 행동을 먼저 취하지 않으니까 자꾸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신용이 자꾸 이제 바뀌는 거죠. 나중에 진짜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때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약속들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는 훈련을 삶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자기경영의 개념에서 오늘 이제 에드 마일렛의 한 번만 더의 힘의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시간 관리 시스템의 5대 원칙 중에 네 번째 원칙입니다. 성과를 더 자주 측정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각자의 직업적으로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성과라는 것은 일의 결과잖아요. 이 결과들을 자꾸자꾸 측정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먹구구식으로 너무나 일들을 쳐내기도 하고 삶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성과를 자주 측정하고 분석하는, 즉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성과를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내가 성과를 낼 때 10시간을 썼다. 그럼 어떻게 하면 9시간 30분만 쓰고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9시간만 쓰고도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또는 같은 시간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1이든 2든 10이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질문과 이런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해야만 발전이 있다라는 거죠. 직장인분들이라면 각자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연차가 있을 거고, 공무원분들이 뭐 호봉이 있을 거고, 또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볼륨이 있을 건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를 자꾸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이제 세상에 등장한 것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영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확립한 이 철학 서적이 바로 이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경영학도 어떻게 보면 철학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생각하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경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피터 드러크는 딱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수치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몇 번을 했고 어떻게 했고 또 무엇을 했는지를 자꾸자꾸 이제 측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측정할수록 향상된다. 측정을 하지 않으면 향상되지 않아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뭐 육상 경기라든지 뭐 이런 경기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0.001초만으로의 차이로도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고 순위의 이 향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간을 측정해야 그 선수들의 결과가 향상되듯이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측정을 바탕으로 자꾸자꾸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더 노력할 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대학 농구리그의 전설적인 감독 중에서 존 우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대체 언제 제대로 할 시간이 생긴다는 건데? 라고 이제 이런 문장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할 시간은 없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일단 해야 된다. 이런 변명을 대부분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설적으로 미국 최약체 팀을 최고의 팀으로 상승시키고 발전시킨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영을 잘한 이 존 우든이라는 사람이 언제 그럼 제대로 할 건데 언제예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지금이라는 거.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은 없어요. 영화 로키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로키라고 하는 영화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최저예산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리고 이 실버스터 스텔론이라고 하는 포르노 배우 출신의 무명의 배우가 직접 감독을 했고 그 로키 대본을 쓰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안 된 대본을 가지고 본인이 쓴 영화를 이제 찍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몇몇 투자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배급사에서 이거 너무 괜찮다. 이 스토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배우는 지금 당대 최고의 배우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실버스터 스텔론이 이제 자기 입장에선 을이잖아요. 왜? 자기는 무명의 배우에다가 포르노 배우 출신에다가 연기력도 지금 검증이 안 된 대중들이 전혀 모르는 듣보잡 배우란 말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근데 이 사람이 극본을 참 잘 썼는데 이 영화를 이제 찍겠다라고 했을 때 조건이 그거였는데 스텔론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출연 안 하면 이 영화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자꾸 투자 시간이 밀리다가 한 배급사에서 오케이 그럼 네가 출연도 해라 라고 해서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 영화가 그렇게 저예산으로 그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그런 무명의 스텔론이 출연한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무명의 이제 권투 선수의 능력을 알아본 아폴로라고 하는 그 영화 속에서 미국 이제 세계 챔피언이에요. 근데 이 아폴로가 로키의 재능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로키를 이제 트레이닝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키가 훈련을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챔피언의 수준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칠 거 아니에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좀 감정적으로 멘탈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날 내일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인 아폴로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일은 없어. 내일은 없어. 내일 할게. 내일은 없다고. There is no tomorrow.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뿐입니다. 물론 내일 해가 뜨겠죠.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같이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렇다고 내일 해가 뜨지만 여러분 오늘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했는지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측정이라는 겁니다. 측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매 시간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 돈을 버는 일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돈을 쓰는 일로 시간을 쓰고 있는 건지 딱 결론이 나와요. 그 비중이 여러분들의 자산과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더 발전하느냐, 또 성장하느냐가 거기에서 한눈에 들여다 보일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사람과 경험 있는 사람과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만드셔야만 돼요. 그런 걸 상담해 주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멘토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냉철하게 피드백해주고 쓴 말을 해주고 여러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지금 시간 잘못 쓰고 있어. 라고 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장의 벽을 이제 가로막는 장애물을 여러분 스스로가 쳐버리는 생활을 하고 있을 확률도 높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즉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 계속 돈을 쓰고만 있는 내 자산이 하나하나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